네, 저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폭염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인데요. 앞서 발표하신 것 중에 에어컨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에어컨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이 폭염에도 그 어쨌든 이제 일이 계속돼서 오히려 폭염에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폭염에 노출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폭염이 일상화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폭염이 굉장히 어떤 시기적으로 특정 시기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상당히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고 이것이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좀 그러니까 건강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 착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폭염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폭염에서 이렇게 막 안전모 쓰고 일하다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가지고 눈을 찌릅니다. 그러면 용접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거든요. 이건 과연 그냥 추락 사망일까요? 아니면 폭염에 의한 사망일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이고 폭염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건설 현장도 있고요. 드라마 촬영 현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나 주차 노동자의 문제도 있고 청소 노동자나 검침 노동자 또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급식 조리실의 노동자들은 5월, 6월부터 급식실 안의 온도가 55도, 60도에 가깝게 돼서 쓰러져서 실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폭염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그 일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를 좀 한번 다시 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폭염시 작업에 대해서 법제도 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에 되어 있고 구체적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열 작업, 오개 작업 이렇게 정해져 있고 냉방기, 환기, 뭐 휴식, 휴게시설, 소금, 물 이런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무더울 때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는데 폭염시 작업 중지하는 법제화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정치적으로 입법 발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폭염시 작업 중지, 작업을 중지했을 때 임금보전 방안 법이 막 발의가 됐습니다. 단 하나도 심의되고 통과되지를 못해갖고요.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지금에 또 폭염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 법들이 쭉 계류돼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로 이제 작업중지 법제화뿐만이 아니라 규정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나와 있는데 사실은 되게 한시적인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나중에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더워도 그냥 안전모 쓰고 일해라 라는 얘기만 더울 때 어떻게 일을 좀 덜하게 하고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모 쓰고 일해라. 안전의식이 없으니까 안전모 쓰고 일하지 않지라고 탁상 행정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고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사실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고 폭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재난이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개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로 여전히 좀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하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안전모를 쓰면 그 안의 온도는 상상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가도로 및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가마솥 더위에 작업자들은 그늘 밑에서 잠시 더위를 피해봅니다. 휴식을 좀 많이 받고 그늘에서 좀 쉬고 그러는 거죠. 더운 날은 좀 점심시간에 한 2시까지 쉰다든지. 낮 4시 현재 바깥 기온은 32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안전보호 내부 온도는 어떨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약 10분 뒤 안전모 내부 온도는 약 40도, 최고 45도까지 치솟습니다.
보호장구를 차고 실외에서 작업하는 공사장의 경우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셈입니다. 그제 충북 청주에서 60대 용접공이 폭염 속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은 모두 366명. 7월 들어서는 그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더위의 노출 시간을 길지 않도록, 특히 밀폐된 환경에서 고온 환경일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인 어지러움과 두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게 상책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안전모를 쓰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32도 정도의 그 현장 표준 기온에서도 안전모를 쓰고 일하면 40도, 4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현장에 건설 현장만 주로 비춰졌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서 일하는 용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 공원에서 조경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뭔가의 작업복과 토시와 길게 뭔가를 입고 일하시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입는 것인데 그렇게 입고 일을 하면 사실상 이 노동자는 32도 평균 기온이 아니라 40도, 45도의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노동 조건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건설 현장이죠. 많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십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 한 20년 이상 일하신 목수가 폭염에 추락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현장 평균보다 한 5도가 높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그래서 그 노동자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 건설연맹 건설노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더위 휴직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쉬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15%도 안 됐습니다. 근데 햇볕도 차단이 안 되는 데서 그냥 아무 데서나 쉬는 노동자들이 70%가 넘고요. 폭염이 되면 굉장히 땀이 비 오듯 쏟아지거든요. 정말 뚝뚝 떨어집니다. 빗물처럼. 그런데 현장에 세면장도 없는 데가 30%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일하고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건설 현장 같은 게 특히 작업 중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14년째 이제 권고만 계속 나왔었고요. 작년에 정말 심각하게 되면서 그날 기온이 39도에 올랐을 때 평균 기온이, 그리고 현장은 더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았겠죠. 그날 공공 현장에 폭염시 작업 중지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공기에도 반영하고 공사 기간 이런 것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 현장은 일부 좀 이제 했는데 거의 끝물에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이 많았었죠. 그 전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 현장이 있고 올해도 지금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민간 현장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민간 건설 현장은 다 똑같은 상태에 여전히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에 대해서는 좀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폭염을 현장의 노동자들은 맞이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로 건설 현장에 똑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도 굴삭기나 덤프나 이런 것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계장비 노동자들이신데요. 이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러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작년에 28년 만에 김용균 법이라고 해서 법이 개정돼서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이 보건 조치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폭염이 있어도 덤프나 굴삭기 노동자들한테는 물 하나 줘야 되는 그런 사업주의 조치가 적용 제외됩니다. 그게 지금 하위법령에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요. 현장에 그늘막이라도 있으면 기계장비 기사 노동자들이 같이 가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늘진 장소 제공 원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청에 대해서 이 기계장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청 책임 부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게 지금 건설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업 중지를 하는 것이 건설 현장만의 문제이냐? 드라마 제작을 하던 노동자들이 작년에 저는 저 드라마를 못 봤지만 폭염에 일을 하다가 최악의 폭염에 18시간 일을 하다가 이 스텝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더울 때는 드라마 촬영이 좀 중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다 그 작업 기간, 제작 기간 이런 거에 반영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건설 현장은 공사 기간 연장 문제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나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폭염 시에는 정말 좀 안 하고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전에 제작이나 이런 데 전반에 좀 반영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폭염에 대해서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노동자. 지금 요즘에 어저께인가요?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사가 굉장히 발생해서 지금 파업 결의를 하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집배 노동자가 여름에 배달을 할 때 하고 있는 복장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복면 쓰고 긴 옷 입고 배달합니다. 맨 택배 노동자, 청소 노동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국에 있는 우편 배달 노동자들의 복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우정사업본부에 노동자들이 정말 더우니까 좀 반바지 좀 입고 일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거는 2012년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것인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거라서 반바지는 안 된다. 이게 우정사업본부의 대답입니다. 국민이 뭘 안심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폭염에도 배달을 해야 되는 조건에서 정말 땀이 차는데 그 조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 긴 바지 입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날씨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슬픈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좀 검침 노동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가스 검침, 수도 검침, 전기 검침이 있죠. 폭염에도 일을 합니다.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이분들은 물도 못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서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량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물도 못 마시고 계속 일을 하고 휴게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주택가에 쪼그려서 앉아서 쉬거나 주민센터가 조그만 공간 마련하면 잠깐 중간에 쉬는데 그마저도 없어지고 이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이동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굉장히 고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폭염 그러면 옥외 작업 노동자들을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조리 노동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열기구를 사용하면 55도, 60도까지 올라가는데 냉방기 없거나 노후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교체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튀김, 부침 이런 거 메뉴로 계속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 좀 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뭐 청소 노동자, 뭐 주차 노동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은데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폭염 위험은 높아가는데 그럼 정부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 14년 동안 옥외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권고는 2005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권고만 했죠.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국가가 폭염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기온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더위 체감 지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기온에다가 온도, 습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라는 취지겠고, 일본은 통달로, 프랑스는 건설 현장 규정으로 법제화가 돼 있고요. 중국은 2012년에 관련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 기온별로 작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정하게 지수가 높으면 기계 사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리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을 한다든지 정말 안전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는 정말 높은 온도에는 작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폭염에 대한 예방조치 기준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 강화돼야 되는데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게 재작년에 나왔던 폭염 가이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올해 6월 달에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가이드입니다. 이제 폭염이 점점적으로 작업 중지나 좀 그 대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뭘 폭염으로 볼 것이냐, 작업과 작업 제한을 한다면, 작업 중지를 한다면 뭘 기준으로 볼 거냐. 아직까지 권고 수준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좀 후퇴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에는 더위 체감 지수를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2019년 6월 4일 노동부 발표는 기온으로만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28도부터 준비를 해라. 35도쯤 되면 폭염 경보로 작업 중지를 좀 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권고 가이드 수준이지만 2019년에는 준비 단계는 아예 없어지고 38도에 들어서야 5개 작업 제한해라 이렇게 지금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좀 폭염이 대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작업 중지 법제화가 되게 중요할 거고 이것이 공사기간, 임금 보전, 업무량 조절을 위한 인력 충원 이런 문제가 좀 다 같이 좀 맞물려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좀 폭염에는 일정한 데에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같이 연동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주문을 할 때 이 폭염에 배달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캠페인과 더불어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침 작업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위한 검침은 해야 되지만 폭염이나 이렇게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고지를 하고 나중에 요금은 그 다음에 이월하거나 정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업무량을 조절을 하면 검침 노동자들이 폭염 시에 업무량 조절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고열 폭염 작업에 대한 사업주 예방 조치가 좀 많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기계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휴게시설 하라고 되어 있는데 휴게시설 설치해라 말고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10명이 일하는데 한 개 해도 500명이 일하는데 한 개 해도 그 사업주는 법을 지킨 게 됩니다.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에 찬물 안 나오고 겨울에 뜨거운 물 안 나와도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폭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때 세부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특히 앞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복, 보호구 이게 폭염에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입고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은 고온에 노출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폭염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외국에 많이 나와 있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마련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노동자에 대한 게 좀 필요한데 시군구 자치센터에 좀 접근성 있게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마련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차량을 이용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이런 배달하는 노동자들은 주유소를 꼭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게 쉼터 문제에서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데 좀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쉼터를 마련해서 지자체가 좀 운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지금 추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이나 조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학교나 공공기관의 급식 메뉴에서 이 조리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고열 기구를 사용하는 메뉴들은 좀 일정 기간 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호 대책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